안녕하세요.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요즘에 전기세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나오고 있죠. 앞으로 여름은 계속 더워지고 겨울은 계속 추워질 텐데 이 더위가 과연 언제 끝날지 너무너무나 속상합니다. 속상해야 할 저와 구독자님들을 위해 아주 무서운 실화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주로 실화 기반의 무서운 이야기들을 찾다 보니까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실화 기반의 무서운 이야기들은 보통 집터와 관련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신당동 어느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머니의 둘째 이모는 가족들 중에서도 형편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 1970년대에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미제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모부는 키가 178 정도로 굉장히 훤칠하셨고 D대학의 학과장이셨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셔서 인기가 많았는데 배우 남궁원님을 닮으셨습니다. 예전 굉장히 남자다운 미남 배우가 있으셨는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기셨죠? 슬하에는 딸 하나 그리고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딸,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 이렇게 4남매가 있었습니다. 첫째 딸,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는 사촌 언니가 되겠죠. 전교에서 1등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모와 사촌 언니는 우아하지만 평범한 외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집 남자들, 잘생긴 이모부를 닮아서 전부 다 훤칠하고 공부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엄친아라고 하죠. 엄친아의 표본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 셋 중에 가장 큰 형은 당시의 키가 180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180이 넘는 키면 굉장히 큰 키인데 정말 어딜 가서도 눈에 띄었을 거예요. 심지어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까지 좋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특목고라고 해야 되나? 우신 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이모의 가족들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신당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요. 당시 톱스타였던 여배우 한씨의 집을 매매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말로는 그 집이 외관도 예쁘고 내부도 예쁘고 어머니 이모가 그 집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들어가기 무서운 꺼려지는 그런 집이었다고 해요. 그 집에서 어머니 이모의 가족들이 살게 되고 얼마 후 어머니 이모의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아들,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촌 동생이죠. 그 사촌 동생이 어머니를 학교 축제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자기 여자친구나 여사친을 초대를 하기 마련인데 어머니 왈, 당시에 어머니 남매들이 굉장히 이쁘고 잘생겼었다고 합니다. 저 가족 사진 본 거 같은데 농담이고 정말 이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았던 그 사촌 동생이 여자친구가 없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이쁘다고 인정을 받은 저희 어머니는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 축제를 즐겁게 보냈는데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뜬금없이 진지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해줬다고 해요. 사촌 동생이 말이 이렇게 많았나? 좀 이상하긴 했지만 뭐 별거 없겠지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어머니한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오게 됩니다. 사촌 동생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냥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바로 밑에 동생, 그러니까 쌍둥이 동생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한 여자를 두고 이 쌍둥이 형제가 심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한 여자를 두고 일어난 쌍둥이 형제의 치정 살인 사건. 그때부터였을까요? 충격이 다 가시기도 전 안 좋은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당뇨기가 조금 있으셨던 어머니의 이모부가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시게 됩니다. 당뇨도 당뇨지만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셨을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아들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지만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의 이모부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그 해에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과 아버지를 한 번에 잃고 고통스러워하던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이 집안에선 남자들만 죽어나갔던 걸까요? 어머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멋진 집이었던 그 신당동의 집, 2층짜리 멋진 단독주택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들어가기 꺼려지는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도 유독 2층이 무섭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랑 어머니의 친언니, 어머니 이모의 딸 이렇게 셋이서 그 집을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2층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와서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 2층 복도에 발을 딛는 순간 온몸의 털이 쭈뼛쭈뼛하게 서고 강한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억지로 고개를 돌려 복도 쪽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곳엔 머리가 길고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고개를 돌려가며 이쪽 방 저쪽 방을 둘러보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기절하듯 비명을 지르시면서 그 집을 뛰쳐나오셨고요. 그 2층은 이모의 아들들의 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탑스타 여배우 한씨에게서 산 신당동의 그 집에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어머니 이모네 가족들에겐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죽어나가고 풍비박산이 난 그 집, 이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머니 이모의 딸,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사촌 언니가 하버드도 다녀올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K대학의 의사로 다니고 계시거든요.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 집안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온하게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 종종 뵀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지는 아주 그냥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평온하게 살고 계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영적으로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영혼이 맑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운들을 좀 잘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영혼이 맑을수록 좀 귀신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탁해질수록 귀신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보고 상대적으로 영혼이 탁해진 어른들은 좀 많이 못 본다고들 해요. 어머니가 겪으셨던 무서운 이야기는 제가 영상으로도 만든 적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과 아니면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쪽에 카드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터라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장소이자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집이잖아요. 그 집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집을 알아보실 때 모든 조건이 아주 좋지만 이상하게 꺼려지는 집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구독자님들이 10,000명이 됐을 때 그때 Q&A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Q&A 관련해서 게시물을 올렸는데 거기에 달린 질문들을 중점적으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에피타이저 Q&A 시작하겠습니다. 공포 유튜브로 변경한 이유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제 전공이 영화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를 종종 영상에 올렸는데 그때 느끼지 못한 어떤 그 짜릿함이 무서운 이야기 속에 있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좀 쫄보잖아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쫄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의 쫄보가 아니라 사람이나 괴물은 진짜 안 무서운데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사람이나 괴물은 제가 어떻게든 육체로 저항을 할 수가 있지만 물론 제가 당하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귀신은 그 불가항력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당하기만 하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무서운 거고, 아무튼 그렇게 제가 무서워하는 귀신을 제가 제 입으로 말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데 있어서의 그 짜릿함,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저의 어떤 말투나 발음이나 분위기, 그 모든 게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빛을 발한다고 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공포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괴담을 주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영화 이야기에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서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많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문제는 그거잖아요. 시간과 자본.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이 또박또박하고 귀에 쏙 박히는데 혹시 발성이나 발음을 관리하시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저는 연기라는 거를 아역 배우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따로 관리를 하고 연습을 하는 건 없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이 들어왔던 말들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고치고 연습해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어떤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발음이 씹히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 씹힌 단어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버려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라는 문장을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말을 하다가 발음이 뭉개진 경우에 아니다 이거 잡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발음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좀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따로 연습하는 건 없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좋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평소에 이런 아주 작은 습관들이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방금 좀 명언이었다, 그쵸? MBTI 궁금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제일 무섭다는 영화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우선 제 MBTI는 INTJ입니다. 로봇 같다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 INTJ들을, 근데 저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사회화라고 하나? 사회화가 많이 된 INTJ입니다. 공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가끔은 즉흥적일 때도 있고, 나 진짜 F 같은데 하고 MBTI를 하면 할수록 계속 T만 나옵니다.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영화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영화 셔터입니다. 이게 태국 공포 영화인데 우선 언어부터가 되게 낯설어요. 그 낯설음에서 오는 그 공포감과 귀신들의 비주얼이 그냥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동양인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약간 서양 귀신보다는 동양 귀신에 더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댓글에서도 누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은 동양 쪽의 그 귀신들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셔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으실 거예요. 공포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가위 눌릴 때도 있나요?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가위를 눌리게 됐던 그런 경험은 딱히 이렇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아예 안 눌리는 건 아닌데 무서운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가위가 더 눌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뜬금없는 곳에서 소름이 쫙 끼치고 털이 쭈뼛쭈뼛 서는 그런 경험을 하긴 해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은 자기들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듣는다. 제가 공포 이야기, 괴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좀 모여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소름이 끼치긴 하는데 제 상상 속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정말 귀신이 왔을 수도 있고요. 곽두필이 본명이신가요? 이거를 답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하긴 했었는데 본명은 아닙니다. 뭔가 강력한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세련되고 그런 이름 말고 정말 친숙하고
강력하고 또 웃기면서 편안한 그런 이름을 찾다가 보니까 곽두필이라는 그 이름이 딱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약간 옆집에 좀 모자라지만 착하고 든든한 그런 오빠 형 같은 느낌. 저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아무튼 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곽두필. 고양이 구찌 디오리와 곽두필님의 묘연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야기가 좀 길긴 한데 최대한 줄여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본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게 됐는데 길을 걷다가 뜬금없이 반려동물을 파는 그런 펫샵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펫샵은 강아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집이었고요. 아무튼 반려동물을 전혀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 성격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기 끝에서 케이지 하나가 있는데 전부 강아지인 그 펫샵에 딱 한 마리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텔레파시라고 해야 되나? 그게 확 오는 거예요. 전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심지어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는 더더욱 전혀 아니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장님, 제가 얘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구찌가 되었고, 구찌가 혼자 집에 있으면 좀 외로울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 디오리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양이 2마리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피부 관리는 따로 하시나요? 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 좋은 렌즈 때문에 깨끗한 피부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모공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촬영 끝나고 팩 좀 하려고요. 요즘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은 뭐인가요?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보다라는 과학 채널, 그러니까 과학 채널이 아이덴티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학 파트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전공이긴 한데 이과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나 잠들기 전엔 그걸 좀 틀어놓고 자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공포 체험도 해주실 수 없나요? 안 그래도 제가 구독자님들이 1만 명이 되거나 아니면 5만 명이 되거나 하면 한 번쯤 흉가 체험 같은 거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긴 합니다. 뭐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공포 관련 시네마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그 부분은 기대해 주세요. 생방 하실 계획 있으신지? 생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건이 안 돼서 지금은 못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만 전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본업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자본 문제 때문에 제가 자리를 잡고 안정화가 될 때 생방송도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혼자 살고 계신지, 어떤 거 하다가 유튜브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양이 둘을 모시고 삽니다. 이 집에는 인간은 저 혼자뿐이고요. 일 끝나고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저도 가끔 그냥 야옹야옹 거리는 것 같긴 해요. 이러다가 온몸에서 털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항상 좀 하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고양이 채널을 했었었는데 구독자님들 1,400명 정도까지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조금 안 돼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진행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 채널은 정지를 하고 이제 새롭게 파서 이 곽두필의 시선이라는 채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에피타이저 느낌의 Q&A를 진행해봤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Q&A를 진행하기도 할 거여서 궁금한 것들은 계속 게시물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나중에 모아서 한 방에 제대로 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이 보고 가세요. 말하는 고양이 구찌입니다. 구찌 안녕. 감사합니다. 뒤로 간식을 지금 줘야 돼?
알았어. 간식 먹자. 일로 와. 일로 오세요. 그렇지.